자기 나라 글자를 놔두고 한국 한글을 국문으로 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도 아닌 섬 구석 소수민족이 자기 말 하나 살리겠다고 라틴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마지막 카드처럼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마지막 카드는 한글이었다. 이 말을 실제로 한 현지 교사의 이야기, 오늘 제 입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경박 한글 실화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작할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는 느끼신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부톤섬 바우바우에서 태어나고 자란 찌아찌아족 남자입니다. 제 기억 속 거실엔 항상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찌아찌아어 노래. 그 소리는 제 어린 시절 전부였죠. 파도 소리와 섞이는 할아버지 목소리, 그 노래 가사는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래하시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시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지는 거란다.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린 제게는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우리 존재와 연결되는지 7살 아이가 알 리 없었죠. 하지만 학교에 가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라틴 문자만 배웠거든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려면, 도시로 나가려면 찌아찌아어는 필요 없다. 그건 시장에서나 쓰는 촌스러운 말이다. 너희가 성공하려면 인도네시아어를 완벽히 익혀야 한다. 찌아찌아어는 미래가 없는 언어다. 글자도 없는 말을 대체 누가 배우겠냐? 너희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그 말도 함께 사라질 거다. 세상은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돌아간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와 나누는 말,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말, 동네 시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나누던 말이 필요 없고 미래가 없다니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테이프를 다시 틀어주셨죠.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우시던 이유를요. 이 노래를 적을 글자가 없다는 걸요. 그저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많은 소리일 뿐이라는 걸요. 테이프가 끊어지면 이 노래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마을 친구들은 하나둘 찌아찌아어를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도시 학교로 진학한 친구는 방학에 돌아와서도 인도네시아어만 썼습니다. 우리말로 말을 걸면 쑥스럽다는 듯 웃기만 했죠. 어떤 친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 촌스러운 말은 이제 안 쓴다고요. 도시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이 말도 함께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테이프는 점점 늘어지고 있었고 새 테이프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언어가 천천히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시청 앞에 이상한 간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네모와 동그라미로 적힌 글자. 아래에는 CIA-CIA라고 라틴 알파벳이 붙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래? 한국에서 왔다던데? 한국이 어딘데? 우리말을 왜 저렇게 적어놨대? 돈이라도 주나? 또 무슨 사업이냐? 저는 그 간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말이 처음으로 글자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온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알았죠. 위에 있는 건 한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글자라는 걸요. 그리고 이 글자가 우리말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늘어진 테이프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종이 위에 새겨질 수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 노래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종이 위에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말에 한국 글자를 씁니까?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 같은 작은 민족의 언어를 살리려 이곳까지 왔을까요? 저는 밤마다 그 간판 앞에 서서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네모와 동그라미, 가로줄과 세로줄.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실 칠판 앞에 서서 찌아찌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손에 쥔 분필로 쓰는 글자는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한글 자모였습니다. 나 다 대신 우리말 음절을 한글로 적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찌아찌아어를 가르치는데 한국 글자를 쓴다는 게 말이죠.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우리도 우리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실 뒤 책장에는 한국에서 온 교과서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엔 우리 마을 아이들 사진이 있었지만 제목은 한국 글자로 적혀 있었죠. 찌아찌아어 한글 교본. 제 손에는 한국에서 온 교사 지침서도 있었습니다. 한글 자모 하나하나가 어떤 입모양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조합하는지 설명된 책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외국 글자겠거니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글자는 과학이었어요.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분석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네모는 미음이야. 입술을 닫을 때 나는 소리지. 우리말 마할 때 그 소리. 한번 해볼까? 아이들이 입술을 다물며 미음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이응, 숨이 그냥 나오는 소리란다. 이 가로줄은 입을 옆으로 벌릴 때 나는 소리고, 이 세로줄은 이 입을 세로로 벌릴 때 나는 소리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어요. 입을 다물고 입을 벌리고 혀를 움직이면서요. 칠판에 쓰인 글자를 보며 자기 입이 움직이는 걸 신기해했죠. 선생님, 이 글자가 제 입을 알아요? 교실 맨 앞자리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 받아쓰기 시간만 되면 손이 굳는 아이였죠. 글자가 길게 늘어지면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몰라 항상 틀렸거든요. CIACIAEA를 CIACIA-EA로 끊어야 하는지 CI-ACIAEA로 끊어야 하는지 그 아이는 매번 헷갈려 했어요. 받아쓰기 점수는 언제나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라니의 어머니는 학부모 상담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가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글쓰기만 못해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니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우리말을 적는 날 라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줄자처럼 반듯하게 칸을 나누고 조용히 자모를 조립해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 칸에 한 음절. 깔끔하고 명확했죠. 라니는 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라니의 공책을 들고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외쳤죠. 라니가 완벽하게 썼어요.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글자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입과 손에 맞아야 하는 건가? 라니는 라틴 문자로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지만 한글로는 정확히 적었어요. 라니. 두 음절, 두 집. 그 아이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쓴 그 순간을요. 그 아이는 그날 집에 가면서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뛰어갔습니다. 제 이름을 썼어요 라고 외치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라니는 그냥 웃으면서 달렸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몇 해 전 저는 바우바우에서 다른 교사 한 명과 함께 한국으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과 세종학당에서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 해외에 나가본다는 설렘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민족의 언어를 살리려고 글자를 빌려준 나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벽, 광고판, 출입문, 계단, 온 세상이 한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 처음 보는 나라인데 저는 신기하게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출구, 화장실, 환승, 주의. 뜻은 몰라도 소리를 읽으니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쓰는 글자를 저도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 광고판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발음은 할 수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도시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시청 간판을 봤을 때 그 느낌, 그게 여기서 수백 배로 커진 것 같았습니다. 수업에서 한국 교수님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표가 적힌 종이었어요. 이 네모난 글자 하나가 소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 모양은 혀와 입이 움직이는 위치를 본떠 만든 겁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정말 혀뿌리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갔어요.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혀끝이 위로 올라가죠?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 언어를 위해 입안의 지도를 그린 글자를 빌려 쓰고 있구나.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뜬 과학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분필 가루가 다시 묻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칠판에 쓰던 그 글자들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거였구나.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500여 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읽을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왕이 스스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글자를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늘어지는 테이프 대신 영원히 남을 종이 위에 노래를 적을 수 있다는 걸 아셨다면요. 저는 그날 밤 카톡으로 고향에 있는 동료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백성을 위한 왕의 선물이에요. 찌아찌아어는 음절 중심 언어입니다. 한 덩어리마다 자음과 모음 소리가 엉겨붙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라틴 문자로 우리말을 적으려 했을 때는 글자가 길게 늘어져 버렸죠. 어린아이들은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할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라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카우엠보를 카마이너스 옴 마이너스보로 끊어야 하는지 카우마이너스엠보로 끊어야 하는지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매번 다르게 읽었고 선생님들도 통일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글은 하나의 덩어리 안에 자음과 모음을 쌓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말의 리듬이 딱 그 안에 들어맞았어요. 마치 우리말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처럼요. 제가 처음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음절이 한 칸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한 음절은 한 집이야. 그 집 안에 초성, 중성, 종성 가족이 같이 사는 거지. 초성은 아빠, 중성은 엄마, 종성은 아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집은 아빠, 엄마만 살고 어떤 집은 아빠, 엄마, 아이가 다 같이 살아. 우리말도 그래. 라니 같은 아이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름 라니도 집 두 채예요? 라니.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이름은 두 집이야. 첫 번째 집엔 리을 아빠와 아 엄마가 살고 두 번째 집엔 니은 아빠와 이 엄마가 산단다. 우리 글자로 제대로 된 집을 지어주자. 라니는 그날 종이 가득 자기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한글로요. 집 두 채를 반듯하게 지으면서요.
그 아이는 1시간 동안 자기 이름만 100번 넘게 썼어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래를 한 줄씩 멈춰 듣고 한글로 음절을 써내려갔어요. 한 줄, 또 한 줄. 처음에는 어떤 자음을 써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우리말에는 있지만 한글에는 없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적었어요. 때로는 자음 2개를 합쳐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도 했죠.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할아버지 노래 한 곡을 완전히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어요. 테이프도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는 글자로 적힌 할아버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이 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형태로요. 테이프가 늘어져도 테이프가 끊어져도 이 종이만 있으면 할아버지 노래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 언어를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잊혀가던 소리를 붙잡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부르신 노래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제 아들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 노래가 사라지지 않아요. 한글로 적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씨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내려왔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죠. 국가 공용 문자는 라틴입니다. 한국 글자를 너무 쓰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 국민이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분리주의 운동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동료 교사들 중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린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왜 한국 글자를 쓰냐? 아이들한테 국어, 영어 가르치기도 바쁜데 무슨 찌아찌아어야?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자. 대학 입시에 찌아찌아어가 나오나? 취직할 때 찌아찌아어가 필요한가? 현실을 봐야지. 저는 그 말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찌아찌아어를 배운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들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한 왕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권력자였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글자를 빌려 우리 조상 말을 지키려는 겁니다. 남의 나라가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더 정확히 쓰려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노래가 적힌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말이 사라지느냐 남느냐입니다. 글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연필이든 볼펜이든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 아닙니까? 라틴 문자로도 못 적었던 우리말을 한글로는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를 적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노래도 함께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글 덕분에 할아버지 노래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되냐고요? 네,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게 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던 교무실 한쪽에서 그동안 말을 아끼던 나이 많은 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우리말로만 놀았어. 지금 손주들은 한마디도 못하지. 손주가 나한테 할아버지는 왜 이상한 말을 하냐고 물어봤어. 내 손주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단 말이야. 그때 가슴이 무너지더라. 글자라도 남기자. 최소한 우리가 있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자.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반대하던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 교육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두 언어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동료도 수업이 끝난 밤마다 제 옆에 앉아 한글 자모를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우리 안에서도 싸움을 만들었지만 결국 같은 편을 모으는 깃발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동시에 찌아찌아족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다녀온 뒤 우리 학교에는 세종학당에서 파견된 한국인 선생님이 한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 선생님이었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처음 바우바우에 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작은 섬마을에 한글 간판이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밤이 되면 김 선생님은 분필 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제 공책을 뒤적였어요. 이 소리는 한국어에는 없어요. 찌아찌아어에만 있는 소리죠? 그럼 글자를 하나 더 만들죠. 김 선생님은 한글 자음 모양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기호를 만들고 발음 표시를 같이 적었습니다. 입 모양, 혀 위치, 숨 나오는 길을 종이에 그리듯 설명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한국어만 쓰라고 만든 글자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자예요. 그게 한글의 자랑이죠. 언젠가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요, 누가 잘나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못 배우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죽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성 안에 지금 선생님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만든 글자는 지금 제 할아버지 노래를 살리고 있고 란이 같은 아이의 이름을 지켜주고 있어요.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어서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글자가 지금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몰랐겠지만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학교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찌아찌아어 노래였어요. 한글로 적힌 가사를 보면서요. 김 선생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할게요. 한글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 있는지요. 만약 당신도 이렇게 남의 언어까지 살려주는 한글의 힘에 깜짝 놀랐다면 지금 구독 한 번만 눌러줘요. 이 채널에선 이런 기준이 바뀌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니까요. 당신이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언어를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교실 뒤 벽에는 아이들이 쓴 일기가 붙어 있어요. 모두 찌아찌아어로 그리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와 바다에 갔다. 물고기를 잡았다. 맛있었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우리말로 적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평생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라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자카르타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장학금을 받아 한국으로 갔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게 됐죠. 라틴 문자로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라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글쓰기를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라니는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이 다른 과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코리어 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찍은 라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섰던 바로 그 지하철역이었어요. 라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글로 쓰인 책을 들고 있었어요. 편지의 첫 줄은 또박또박한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는 제가 처음 한글 간판을 본 나라예요. 하지만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는 우리 찌아찌아어입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찌아찌아어를 가르쳐 줬어요.
한글로 어떻게 우리말을 쓰는지 보여줬죠.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한글이 한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어떤 친구는 신기해서 자기 이름을 찌아찌아어로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어요. 그 밑에는 라니가 한국어로 쓴 짧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줘요. 라니. 한글로 적으면 정확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제 이름을 라니라고 적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라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레니, 라니 다 이상하게 불렀죠. 하지만 한글로 란이라고 적으면 모두가 정확히 란이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선생님, 이게 한글의 힘이에요. 저는 교무실에서 혼자 그 편지를 읽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느꼈던 그 낯선 경이가 이제 라니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래, 라니의 편지, 그리고 교실 뒤 일기장까지 모두 같은 글자로 묶여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건 사람보다 먼저 글자였어요. 글자가 먼저 다리를 놓고 사람이 그 위를 걸어간 겁니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그 다리를 놓았고 라니는 지금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라니의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언어학자가 되어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한글로요. 세계 어디든 글자가 없어서 사라지는 언어가 있다면 한글로 적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한글은 한국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칠판에는 오늘 배울 단어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바다, 하늘, 사랑, 가족. 우리말이었지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형태로요. 저는 분필을 들고 한 단어를 더 적었습니다. 희망. 우리에게 한글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직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가르치는 교사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제 국적은 인도네시아이고 국가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죠. 제 피부색도 제 언어도 제 문화도 한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글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약속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말을 제 아이 세대까지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요. 한글의 위대함은 한국 국경 안에서만 빛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져요. 왜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 한글은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글자 중에서 우리는 한글을 선택했어요. 우리말을 살릴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국경선이 군대만이 아니라 글자와 언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 할아버지의 노래가 종이 위에 살아남았듯이 라니의 이름이 서울 지하철에서 정확히 불리듯이 한글은 지금도 어느 섬, 어느 마을에서 이름 없는 언어들을 지키는 장인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갑니다. 칠판에 분필로 한글을 써 내려가죠. 아이들은 그 글자를 따라 쓰면서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글로 적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도 이 글자를 가르칠 거예요. 한글로 적힌 찌아찌아어를요. 할아버지의 테이프는 이제 완전히 늘어져서 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 노래는 종이 위에 남아있으니까요. 제 아들은 그 노래를 한글로 읽으면서 부릅니다.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노래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요. 한글 덕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의 아저씨, 할아버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당연하게 쓰는 그 글자가 우리 같은 작은 민족에게는 언어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당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읽는 그 글자, 지하철에서 보는 그 간판, 당신들에게는 당연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 언어를 살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만든 글자가 인도네시아 할아버지의 노래를 살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어서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예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500년 전에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가 오늘 저를 통해 또 다른 백성을 살리고 있다고요. 그분은 저를 몰랐을 거예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도 찌아찌아족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기준을 흔들었다면,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게 뻗어 있는지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세요. 당신이 누른 그 버튼이 세계 곳곳의 한글 이야기를 계속 한국어로 전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당신들이 몰랐던 한글의 또 다른 얼굴을, 당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한글의 힘을 계속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여러분, 당신들의 한글을 자랑스러워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독점하지는 마세요. 우리처럼 글자가 필요한 언어들이 세계에 수천 개 있습니다. 한글이 그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한류입니다. K-팝도 좋고 드라마도 좋지만 한글로 사라져가는 언어를 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문화의 힘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말은 아름답다. 우리말은 소중하다. 우리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글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테이프는 끊어졌지만 할아버지 노래는 영원합니다. 한글 덕분에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이런 국경 밖 한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한글 이야기나 여러분만의 기억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